오늘은 6개월째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었던 이후 장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하체 근육까지 현저히 빠져 다리 힘까지 약해졌던 70세 진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진우님은 작년 1월에 방어회를 이틀 동안 엄청 드시고 이후 장염이 시작되어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을 심하게 하셨어요. 물론 당시엔 병원에 가서 장염 치료도 받고 2주 정도 지나 많이 좋아진 상태로 치료를 끝냈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론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이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만으로도 금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며칠 만에 또 좋아지고요. 하지만 이게 3개월 이상 반복되니 생전 안 아프던 허리가 아파와 이젠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리치료며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3개월이 지난 지금엔 통증이 반 이상 줄었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체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고 조금 오래 걷는 것도 좀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힘이 드셨대요. 옆에 있던 부인도 불과 몇 달 만에 하체 근육이 너무 빠졌다며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진우님은 아무래도 장이 약해진 이후 이 모든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아 장부터 제대로 고쳐야겠다 생각하셨대요. 저에게 오신 건 아무래도 양방병원에선 고쳐지질 않으니 한약으로 이를 고쳐볼 요량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오신 거고요. 제가 그럼 심할 때 말고 평소 장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음식은 조심히 드시고 계시고요? 라고 여쭈었어요. 진우님은 그때 이후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맵고 짠 건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평소 뱃속에서 가스 터지는 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대변도 가스와 함께 푸르륵 설사로 나온다 하세요. 물론 어느 날 음식이 좀 아니다 싶을 땐 복통이 심해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며 며칠간은 기운이 빠져 맥을 못 추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보통 장염이 오면 길게 가야 1, 2주면 회복되는 게 대부분인데 왜 우리 진호님은 벌써 6개월째 장염이 계속 반복되고 점차 허리가 이후 다리 근육까지 현저히 가늘어지고 하체 힘이 약해지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지호님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의 72회로 오른쪽 맥박은 중간에 소화기관 맥이 막혀있게 느껴지고 왼쪽 맥박은 뭔가 뻣뻣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빵빵하게 압이 찬 듯 저항감이 60% 정도 느껴졌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위장 부위에는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과 끈적한 가래담이 쌓여 위 하부가 막혀있고 심장과 간은 지방 단백 노폐소가 쪄들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서 그 속엔 압이 차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병원 검사에서 심장이나 간은 괜찮대요? 맥박에선 심장과 간에 뭔가 노폐소가 쌓인 듯 답답하게 막힌 느낌이 나서요 라고 여쭈니 진우님은 그게 간엔 기름이 좀 끼어있고 심장은 10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했네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과 항혈전약을 먹고 있고요. 하세요. 오, 그럼 이해가 가네요. 진우님은 처음에는 추운 1월에 방어회를 과식하신 탓에 찬 냉기와 소화되지 못한 방어회가 소장과 대장을 자극하면서 장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우님의 경우엔 평소 위장에 담즙이 쌓여있고 간에 지방이 쌓여 담즙이 제대로 생성, 분비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렇게 소장과 대장에 침입한 냉기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냉기에 의한 끈적한 가래담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냉기에 의해 장 운동은 약해지고 담즙 생성과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 심한 장염 이후 이젠 평소에도 위화장의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져 뱃속에 가스가 자주 차고 대변도 가스와 함께 푸르륵 설사로 나왔던 거였죠. 여기에 조금만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가스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장벽을 자극해 복통과 설사가 더욱 심해졌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화장이 약해지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 이젠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호르몬과 혈액 생성이 약해져 점차 혈액의 질이 그리고 면역력이 나중에는 하체 힘과 모든 근육이 무력해지게 되네요. 그럼 진호님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감이 오시지요? 제일 먼저는 장에 정체된 냉기와 냉기로 인한 담음을 없애주고 위화장의 소화 운동력을 정상화시켜야겠죠. 간에 쌓인 노폐소를 녹여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장과 대장에 정체된 수분을 소변으로 빼주는 약초도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이미 6개월 이상 반복된 설사로 혈액의 질과 하초의 기능 또한 많이 쇠약해져 있으니 사실 하초의 양기를 올려주는 약초도 혈액의 질을 올려주면서 냉기로 인한 인체 저항열을 없애주는 약초와 함께 필요하네요. 현재 장벽이 상당히 예민하고 염증화되어 있으므로 장벽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수렴시키는 약초 또한 보조적으로 써야 하고요. 왜 이분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러게요. 병이 6개월 이상 오래되지 않았다면, 혹 나이가 젊고 건실했다면, 더욱이 심장과 간, 위장에 담적이나 노폐소가 쪄들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처음에 장염이 좀 심하게 왔다 하더라도 설사 정도는 완전히 회복되었었겠지요. 혹은 병이 처음에 발병했을 때 냉기를 내보내는 과린만 잘 썼어도 병이 이렇게 심화되어 근육과 혈액의 질까지 약화될 일은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약을 써서 인체 스스로의 기능을 되살리고 냉기와 담젖병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게 만성 설사병이 되었든 허리병이 되었든 하체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는 질환이 되었든 이 모든 증상들은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네요. 물론 연세가 있으니 완벽하게 복구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참고로 진우님은 한약을 하루 3번 10일간 드시고 헛배가 부르고 배에서 가스가 툭툭 터지고 매일 설사하는 증상이 반 이상 줄으셨어요. 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해 방귀에서 쉰 냄새가 진동했던 것도 많이 덜해지고 하품을 자주 하고 앉으면 졸던 증상도 훨씬 덜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20일 정도 더 드시곤 하체 근력이 많이 좋아져 다리 힘이 많이 나아졌다. 혹시 이번만 먹고 약을 그만 먹어도 되겠느냐 물어보세요. 참고로 30일 한약을 드신 후 진호님의 맥박은 오른쪽 맥박에서 위장이 담젖병으로 막힌 듯 느껴졌던 게 반 이상 줄었고 왼쪽 맥박의 뻣뻣함과 저항감은 20에서 30% 정도 좋아지게 느껴졌어요. 따라서 몸 전체의 오장육부 상태로 볼 땐 한약을 끊고 지켜보자 하기엔 좀 부족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재 가장 힘들었던 6개월 이상 된 복통과 설사는 이제 거의 나았고 그로 인해 생긴 허리병과 하체 허약도 반 이상 좋아졌으니 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몸이 더 좋아지는지 기다려볼 수는 있네요. 왜 소화 흡수작용이 좋아지면서 나머지 장부의 기능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서요. 하지만 몇 달 뒤라도 비위장의 담젖병과 간과 심장에 쌓인 지방 노폐소는 녹여 없애주면 좋네요. 결국 이게 완전히 해결 안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 자체도 위축되고 막혀가 결국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째 동양의학으로 병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원리가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원리보다 더 어렵고 심오하게 느껴지지요. 더군다나 오장육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맥박을 보고 병이 치유되는 경과나 결과를 예측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내다보고 예방하는 원리도 놀랍고요. 최근 중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며 그네들이 풍한을 두려워하며 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수시로 진맥을 보고 한약을 써서 몸을 보호하는 걸 보며 우리도 저렇게 풍한을 조심하고 몸을 보호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대에도 냉기가 뱃속이나 간담 속으로 침투하여 병이 잘 낫질 않고 다른 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이나 찬바람을 늘 조심하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